어느 법원 소속인가? 자네 얼굴이 낯이 있군. 어느 법원 소속인가? 서리처럼 차갑게 변한 사돈어른의 눈빛과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에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친구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 저 서울중앙지법의 강성혁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발령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뻣뻣하게 굳어 더듬거리는 판사 아들.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한 친구 선희가 다급하게 내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저분이 대체 누구신데 그래? 저는 그 애타는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제 인생 가장 차갑고 통쾌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사돈어른, 현직 대법관이시고 지금 법원행정처장 맡고 계셔. 이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겐 평생 저를 은근히 무시하며 자기 발밑에 두려는 친구 선희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시작된 지긋지긋한 관계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됐죠. 특히 그 친구 아들이 판사가 되더니 그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얼마 전 동창회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판사 아들 자랑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이번에 연수원 수석으로 끝내고 바로 판사로 발령났잖아. 이 어린 나이에 다들 판사님 하는데 어찌나 대견한지. 될 놈은 떡잎부터 다른가 봐. 어색한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선희의 도끼 어린 눈이 정확히 저를 향했습니다. 영희야, 너희 애들은 뭐하고 지낸대? 우리 아들 발끝이라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 그냥저냥 회사나 다니나?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누구보다 성실한 대리이고 딸은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지는 거다 싶어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들 제자리에서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난 그걸로도 감사해.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선희는 보란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영희야. 부모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야. 자식은 모름지기 높은 자리에 올라서 부모 이름에 빛을 더해줘야 효도지. 우리 아들은 이제 시작이야. 나중엔 대법원도 가고 청와대도 갈 텐데. 넌 그런 기분 평생 모르고 살겠다? 안 됐네. 그날 밤 남편은 속이 빈 깡통이 더 요란한 법이라며 위로했지만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생일을 맞아 사돈댁과 조촐한 식사를 위해 조용한 한정식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사돈어른은 평생 법조계에 몸담으셨으면서도 늘 소탈하고 겸손하신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귀에 익은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약한 김선희, 제일 조용하고 좋은 방으로 줘요. 아주 귀한 분 모시고 왔으니까. 고개를 돌려보니 잔뜩 치장한 선희와 그 판사 아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선희는 기다렸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머, 영희 아니야? 세상에 너희가 이런 고급 식당에 다 오고 무슨 날이야? 제가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노골적으로 풍기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옆에 선 아들 팔을 툭 치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인사드려. 엄마 친구야. 우리 아들 이번에 판사 된 거 알지? 영희야, 우리 아들 잘 좀 봐줘. 앞으로 자주 볼 사이는 아니겠지만. 그 젊은 판사는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목으로 까딱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 오만 불손함에 다시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오르는데 진짜 사건은 그 아들의 입에서 터졌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들이에요? 식당이 너무 시끄럽고 시장통 같네요. 중요한 분 모시고 왔는데 다른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건 명백히 저희를 겨냥한 모욕이었습니다. 선희는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내 아들이 이 정도다라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제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부인 먼저 와 계셨군요. 길이 좀 막혀서 늦었습니다. 나지막하고 중후한 목소리와 함께 사돈 어른이 들어서셨습니다. 식당 지배인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안내하는 모습에 선희 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와 사돈 어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님을 맞이하자 그제야 저희와 일행인 것을 안 선희 아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사돈 어른은 온화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니 선희 아들을 보는 순간 그 눈빛이 서리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 얼굴이 낯이 좀 있군. 어느 법원 소속인가? 강철처럼 단단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낮게 깔렸습니다. 선희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뻣뻣하게 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저 서울중앙지법의 강성혁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발령받았습니다. 사돈 어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법복의 무게가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닐세. 법관의 품위는 법정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원 밖에서 타인을 대하는 언행에서 비롯되는 것일세. 선희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의 꾸짖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자네가 입은 그 옷, 자네가 오른 그 자리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거나 타인을 깎아내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닐세. 국민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라고 주어진 자리야. 오늘 자네의 태도는 법관으로서 심히 실망스럽군. 스스로를 엄중히 돌아보게.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선희가 제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저분이 대체 누구신데? 저는 선희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내 사돈어른, 현직 대법관이시고 지금 법원행정처장 맡고 계셔. 법원행정처장,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며 판사들의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 선희 아들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선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에서 석고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더는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 저희를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여긴 좀 소란스러워 식사하기에 적합하지 않겠군.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네. 다들 일어나시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선희를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우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야, 미안하지만 우린 더 좋은 곳으로 가봐야 해서.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식사 맛있게 해. 그 말을 끝으로 저희 가족은 당당하게 식당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선희가 아들의 등짝을 마구 때리며 절규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새벽부터 걸려온 선희의 전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영희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너희 사돈어른께 우리 아들 절대 미워하지 말라고,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다고 한마디만 전해주면 안 될까? 걔 이제 막 시작인데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응? 저는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지. 법관의 품위는 스스로 지키는 거라고 우리 사돈어른께서 그러시더구나.
그날 이후 선희는 2번 다시 동창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 앞에서도 아들 자랑을 입에 담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문만 들려왔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작은 권력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것으로 남을 함부로 재단하려 듭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떠들지 않아도 인격과 행동에서 자연스레 배어나오는 법이죠. 저는 그날 저녁 오만함의 비참한 끝과 진짜 어른의 무게가 무엇인지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